이게 뭐지? 뭔데? 위약금 1억? 1억? 위약금 1억의 시작은 문제의 그날이었습니다. 이모, 언제 이렇게 부동산 차렸어요? 완전 번듯하네. 내가 얘기 안 했나? 옥자 공인중개사 딴지 좀 됐다. 오, 그럼 저희 집도 중개 좀 잘해주세요. 그럼 다른 집도 아니고 너희 집인데 제일 좋은 걸로 딱 보여줄게. 그래, 우리 둘이 살 거라서 방은 3개면 되고 앞이 좀 탁 트인 그런 집이면 좋겠다. 그런 집 있지. 잠깐 기다려봐라. 집을 구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럼 집 한번 가볼까? 좋지? 오케이. 일단 일은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주원아, 이 집 어떻노? 나는 이 집이 제일 마음에 들긴 한다. 조망도 딱이고. 그럼 이 집으로 계약하자. 이모, 저는 이 집보다 아까 봤던 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 옥자야, 일단 내가 무진이랑 상의를 좀 더 해보고 결정할게. 그래도 되지? 당연한 말씀. 근데 이 집 참 좋네. 엄마, 이 집은 교통이 좀 불편하다. 내 회사 다니기도 좀 그렇고. 그래. 일단 생각을 좀 해보자. 엄마, 내는 약속이 있어서 먼저 좀 갈게요. 네. 가라. 주원아, 니 오늘 좀 시간 좀 있나? 오늘 별일 없는데? 그래? 그럼 오랜만에 우리 차도 한잔 하면서 수다도 좀 떨자. 그럴까? 그나저나 주원아, 니 오늘 집 본 중에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더노? 나는 마지막에 본 그 집이 마음에 쏙 들긴 하더라. 무진이가 회사 다니기가 힘들어서 좀 그렇긴 하지. 아, 나도 그 집이 좀 아까워서 계약 당일에 계약금 일부를 안 보내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정 찝찝하면 인감 도장 찍지 말고 계약서에 서명만 해라. 그럼 저녁에 무진이랑 상의해서 계약금 안 보내면 계약 무효인 거지? 당연하지. 집을 사고 팔 때는 계약금을 먼저 보내는 사람이 우선이니까 안 보내면 끝이고 없던 일이 되는 거다. 그래, 알겠다. 계약서에 사인하면 끝이죠. 주원아, 니 계약금 안 보냈지? 무진이가 거기는 영 안 되겠단다. 그래. 그러면 새로 나온 매물이 있는데 한번 보러 갈래? 거기는 교통이 괜찮나? 우리 무진이 회사 다니기 편한 데로 가야 된다. 그럼 뭐 지하철에서 버스까지 아파트 앞에 딱 역세권이다. 오, 좋은데? 한번 가보자. 올라가 보자. 다른 집은 알아보려고 하네요. 네, 계약을 했는데요. 자, 엄마, 이게 마지막 집이다.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했네. 에이, 엄마가 내를 위해서 이렇게 교통 좋은 아파트를 선택해줬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아들 덕분에 역세권 아파트에도 살아보고 좋네. 이게 뭐지? 뭔데? 위약금 1억? 1억? 어디 좀 보자. 이거 그때 계약 안 한 그 집주인인데. 옥자야. 그때 그 집주인이 우리 보고 위약금 내란다. 뭐라고? 그 집은 계약금 안 보냈잖아. 그러니까 대체 이게 무슨 일이고? 자, 그러게요. 의뢰인 강조은 씨, 즐겁게 새 집에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주 큰 돈을 물게 됐는데요. 일단은 사건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뢰인 강주은 씨는 부동산 중개인인 이옥자 씨와 함께 아들과 살 집을 알아보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죠. 하지만 아들의 반대로 집 계약을 망설이게 됩니다. 네. 이때 계약금만 보내지 않으면 된다는 중개인 이옥자 씨의 말을 믿고 우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매매대금 5억에 계약금은 10%인 5천만 원. 하지만 아들이 끝내 집 계약을 반대했고 계약금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네. 그대로 계약이 무효가 된 줄 알고 다른 집을 알아봐서 이사를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계약서를 작성했던 매도인에게서 위약금 통보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그 부동산 가계약과 관련해서는 몇 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 일단 계약금을 보내면 계약이 성립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계약금을 보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의뢰인 강주은 씨처럼 계약 취소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아닙니다. 사실 계약금을 보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한 것이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오. 네,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계약금을 보내지 않는다고 해서 네. 이미 성립한 계약이 취소가 되거나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계약이 체결됐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민법상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합해져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청약한다라는 말을 쓰곤 하는데요. 그렇죠. 이때 청약을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층의 원하는 평형대의 아파트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네, 이때 청약에 따른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매수인이 당신 아파트 나에게 5억 원에 팔겠습니까? 라고 청약을 했을 때 매도인이 네, 좋습니다. 제 아파트 당신에게 5억에 팔겠습니다. 라고 승낙을 하면 그때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구두로 그러니까 말로써 하는 계약도 효력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지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로 체결하는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드라마의 경우에는 계약서가 작성이 되었다라고 나왔었거든요. 예. 계약서가 작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청약과 승낙이 이미 합치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정말 부동산의 세계는 알면 할수록 참 신기한 것 같은데. 드라마에서도 계약금을 보내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만 하면 계약 관계에서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가 되었는데요. 네. 네, 일단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당사자들은 계약에 구속이 되기 때문에 계약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계약금만 안 보내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맞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계약서를 쓴다, 계약을 한다라는 것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는 매수인은 계약 내용에 따라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순차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네. 다만 계약금 지급 단계에서는 매수인은 계약금 상당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위약금 통보를 받았는데 이 돈을 내야 되는 건가요? 네, 안타깝지만 강준 씨, 매도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참 예상치도 못하게 그것도 1억을 그럼 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머리가 굉장히 하얘질 것 같고 없던 두통도 지금 생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1억이라는 이 위약금, 이 규모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저희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할 때는 부동산 매매 계약 표준 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 표준 계약서에 보시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약정을 위약금 약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위약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한다면 미래에 있을 손해를 예상해서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은 당사자 사이에 채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를 미리 대비해서 서로 배상해야 되는 금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계약금이 매매대금의 10% 정도 되는 경우에는 이 금액은 과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럼 의뢰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매매대금이 5억이고 계약금이 그럼 5천만 원이면은 네. 1억의 위약금이면 좀 많은 금액이 아닌가 싶거든요. 사연에서 매도인은 강주은 씨에게 위약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예. 사실 이 1억 원은 계약금 5천만 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좀 다소 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도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한다면 계약금 상당액인 5천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감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그나마 다행인 일입니다. 자, 그럼 사실 이 사건의 책임을 따져보면요, 중개인의 역할이 또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네. 중개인이 계약금만 보내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건데 중개인이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드라마 보시면 이옥자 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딴 지가 좀 됐다고 했는데요. 네. 네, 계약서 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결국 강주은 씨는 친구인 이옥자 씨가 계약서를 쓰더라도 계약금만 보내지 않으면 문제가 없어라는 말만 믿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옥자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이것도 왜 다만 모르셨을까? 예. 다만 다만 네, 나왔습니다. 다만 예, 다만이 네. 중요하니까 그 다음 거가 제가 기담아 듣겠습니다. 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는 일종의 보험처럼 의무적으로 부동산 공제에 가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 협회나 보증보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 소송을 제기하면 100% 환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 100%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보장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이게 공제 금액이 네. 개인 부동산 사무실인 경우에는 1억 원으로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2억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네. 이 한도는 1회에 배상해 주는 금액이 1억이 아니라 1년 동안 총 배상해 줄 수 있는 금액이 1억. 2억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요,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나는 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당신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발뺌을 한다면은 이 네.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도 사건을 하다 보면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를 해서 대화를 녹음을 하시거나 문자 메시지나 SNS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는 등 증거로 보관이 용이하고 그리고 현출이 용이한 이런 수단을 되도록이면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사연에서 이옥자 씨가 발뺌을 한다면 녹음이나 메시지가 있는지 우선 찾아보시고요. 만약에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계약 당시에 그 설명을 할 당시에 동성을 했었던 강주은 씨의 아들 최무진 씨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함께 있던 직원이 있었다면 그런 직원들의 증언을 확보해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드시 이제 계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녹음이나 녹취를 통해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또 한 번 느낍니다. 자, 이렇게 참 알쏭달쏭한 부동산 세계 저희가 몇 가지 궁금증을 OX 퀴즈로 풀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새롭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OX 퀴즈 지금 판을 드렸는데 여기서 문제를 맞추실 분이 지금 사무장님밖에 안 계세요. 제가 만만하죠. 네. 한번 제대로 한번 맞춰주시기 제가 바랍니다. 뭐 예. 아무래도 법률적 지식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법대 출신 사무장님. 오늘 다 맞춰버리겠습니다. 안 맞추시면 출연료 반납 하십니까? 자, 문제 주세요. 여기까지는 지켜드리도록 하고 자, 그럼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부동산 계약 후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으면 O, 드리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저는 O. 옵니다. O. 예.
왜 드셨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보통 우리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그 단순 변심일 경우에는 당일 취소하면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24시간 요 정도 안에 취소하는 거 부동산이긴 하지만 그래도 당연히 인정돼야 됩니다. 옵니다. 부동산도 유예 기간을 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박정환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정답 어떻습니까? 네,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네. 안타깝지만 정답은 X입니다. 네. 네,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옷이나 물건을 사게 되면 단순 변심이라도 보통 일주일 안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는 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부동산은 다릅니다. 부동산 계약의 경우에는 거액의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성립 시점부터 계약 당사자들을 구속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계약 후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을 하면 정말 그 빼박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X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O 드시지 않으셨어요? VCR 판독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사건 의뢰인 강준 씨에게 해결책 제시해 주실까요? 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준 씨, 이 아파트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친구 이옥자의 설명만 듣고 덜컥 계약서를 작성해 버렸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위약금 5천만 원이나 물어야 하니 얼마나 억울할까 싶습니다. 그래도 강준 씨, 부동산 협회에 공제금 청구를 해서 5천만 원 반환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힘내시기 바랍니다.